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그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요. 총 제가 12회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회부터 12회 분량에 해당이 되는 실전 모의고사로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 구성을 해 보았는데, 지난번 문제풀이 시간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론을 3개월 수업을 들으셨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 수업을 2개월, 8주에 걸쳐서 들으셨고, 오늘부터 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강의를 들어오시기 전에 절대적으로 문제를 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풀어놓고 나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지, 풀지 않고 같이 푸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제가 연달아서 수업할 때 3회분 정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풀어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문제 구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식품화학이잖아요. 그래서 식품화학 같은 경우에 수분,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워낙 크게 들어가는 메인 파트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외로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서 효소라는 것도 들어갔었고, 색 있었고요, 갈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맛, 향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독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식품의 레올로지라고 말했던 물성, 이렇게 해서 이런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 식품화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됐었을 때는 총 20문항이 나오는 건데, 이 20문항에서 가끔은 이제 제가 그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경우에 출제자와 시험을 푸는 학생 혹은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왜 중요하다고 해놓고 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다른 데서 냈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전혀 내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모든 내용은 책 안에서 나오는 건데 반드시 여기에서만 낸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물론 여기를 벗어나면은 이 전체를 벗어나진 않겠지만은 반드시 수분에서 2문제 나와야 되고, 탄수화물에서 반드시 뭐 3문제 나와야 되고, 단백질 지방에서 반드시 뭐 2문제 3문제 나와야 돼, 이런 조건은 없거든요. 여기 전체적으로 해서 20문항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이걸 말 그대로 이제 특히 합격이라는 걸로 해서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몇 퍼센트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되는 상대평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문제 하나, 어느 파트 하나 소홀하게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20문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시험 출제자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난이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상 문항의 난이도와 중정도의 난이도와 그 다음에 누구나 풀 수 있는 하 정도의 난이도를 나누어 달라, 이게 출제위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상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을 20% 정도를 넣었다면은 중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50%, 뭐 예를 들어서 하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30%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하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80%니까 뭐 16문항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16문항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실수였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조차도 실력이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실력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뭐 지겹게 들었었을 말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16 중하에 해당이 되는 이 정도의 문항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반드시 맞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상에 해당이 되는 문항이 이제 만약에 뭐 10%다 라고 하면 2문제가 될 수가 있고, 20%다 라고 하게 되면은 4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얼마나 맞추느냐가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에 해당이 되는 파트도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보셔야 되는 파트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0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우리는 사지선다형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한다든지, 이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한다든지, 뭐 보통 시험 문제를 낼 때 1, 2, 3, 4 사지선다가 들어있잖아요. 1번, 2번은 확실하게 틀린 게 맞아.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3번도 아리까리하고 4번도 아리까리해. 근데 2개 중에서 워낙 헷갈리다가 나는 찍었더니,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찍신이 발동했어 이러면서 찍었더니 다 맞았어, 운이 진짜 좋았어, 이럴 때도 있고, 나는 찍었는데 다 틀렸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찍었을 때 우리가 왜 컨닝도 실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찍었을 때 어느 정도 감이 왔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불안하지 않으려면은 확실하게 이거는 여기 부분에 틀려. 그 다음에 문제가 요즘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문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전에는 틀리면은 처음부터 틀렸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맞는 말, 끝에도 맞는 말. 근데 중간에 단어 하나가 틀린 말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게. 이건 틀린 문항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면은 이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 있는 거에 이론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이론을 강조했던 것들이 그런 이유거든요. 이론이 되어 있어야지 문제를 변형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00문제를 풀었어, 2000문제를 풀었어,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뭐 200문제를 풀어도 300문제를 풀어도 이 변형의 문제, 이 문제 파트는 수분 파트에서 나온 거였구나. 이 문제는 갈변 문제를 물어본 거였었네. 이 문제는 유독성분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곰팡이 독에 관련된 걸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이 파트를 분류할 줄 알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반드시 모의고사, 특히나 실전 모의고사 들어오실 때는 꼭 문제를 풀고 오셔야 되고 이론 정리를 꼭 하세요. 그래서 이론 정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오늘은 예를 들어서 수분, 탄수화물, 단백질이 있었을 때 빈 종이를 꺼내놓고 나서 수분부터 써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친다 라고 생각하면서,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알려주려면은 핵심 포인트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알았을 때 그 중에서 이게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수분에서는 여러분 키워드들만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분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로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은 물의 성질도 있었고 자유수 결합수를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를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등온, 흡습, 탈습, 곡선, 이게 가장 기본이다 라는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였어요. 수분에서는. 탄수화물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탄수화물 부분에서는 분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류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거든요. 탄수화물을 이루는 거 CH5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본일기라고 말하는 케톤기라든지 알데하이드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이드록시기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탄수화물이었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분해가 될 수 없는 단당류라는 것도 있었고, 2개에서 8개, 10개까지 있었던 소당류라는 것도 있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 있었던 다당류라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이 단당류 종류에서는 탄소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3탄당, 5탄당, 6탄당 이런 식으로 했었고, 6탄당에 해당이 되는 것들, 5탄당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중요했었잖아요. 자이로즈, 아라비노즈 이런 것들이 있었고, 글루코즈, 프락토즈, 갈락토즈, 만노즈 이런 것이 6탄당이었죠. 그 다음에 소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 중에서도 중요했던 것이 2개짜리로 결합한 2당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락토즈도 있었고 메가당도 있었고 설탕도 있었죠. 이러한 소당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3개짜리 라피노즈, 4개짜리 스타키오즈 이러한 것들 소당이었었죠. 다당은 다시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었어요. 한 가지 종류로만 수십 가지가 이루어져 있었던 단순 다당류가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글루코즈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 전분, 글리코겐, 셀룰로즈 이런 것들이 있었고, 프락토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눌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었던 복합다당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합다당류의 대표적인 것들은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뭐 한천, 여러 가지, 뭐 팩틴 이런 것들이 복합다당류였다라는 내용류. 뭐 이렇게 이제 분류하면서 문제에서는 각각의 이것들의 이제 특징을 물어보는 게 탄수화물에서는 가장 기본이란 말이죠. 분류만 볼까요?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은 나오는 데 있어서 항상 기본에 해당이 되는 것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성질을 물어보게 되면은 양이온, 음이온을 갖고 있는 양쪽성 이온이라는 말도 있었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로 되는 지점의 등전점에서의 성질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봤죠. 그 다음에 중성, 그 다음에 뭐 산성 아미노산이냐 알칼리성 아미노산이냐 물어봤던 아미노산이 있었고요. 이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단백질이 있는데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도 단순 단백질, 아미노산만으로 이루어진 단순 단백질이 있었죠. 여러분들 단순 단백질의 종류에서도 기억나시나요? 동그라미로 이루어져 있었던 구상 단백질 종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섬유상 단백질도 있었죠. 이제 기억나셔야 되는데 구상 단백질 그러면은 알부민 글로불린, 그 다음에 글루텔린 프롤라민, 히스톤 프로타민. 섬유상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여러분들? 콜라겐, 엘라스틴, 케라틴 이런 것들이 섬유상 단백질이었죠. 그 다음 복합 단백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단백질, 인단백질, 지단백질 이런 것들이 복합 단백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도단백질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 유도단백질 엄청 중요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유도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1차 유도단백질과 2차 유도단백질이 있었는데 특히 이 1차 유도단백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봤죠. 여기가 뭐였느냐? 변성단백질이었다라고 해서 이 파트에 있었던 거. 2차 유도 단백질은 우리가 분해 단백질이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단백질 파트 있었고요. 그 다음, 지질 같은 경우에는, 지질의 경우에도 이제 중요하게 물어봤던 것이, 지질도 마찬가지로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지질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구조,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이제 글리세롤과 세 개의 지방산, 중성지방, 이런 것도 있었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도 단순 지질, 복합 지질, 유도 지질, 이렇게 나누었었던 거 기억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지질의 경우에는 워낙 이 산패 파트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자동 가수분해적 산패냐, 산화적 산패냐라고 구별했던 거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도 비타민은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누었던 거, 그 다음에 무기질의 경우에는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 이렇게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효소 같은 경우에는 완전 효소, 홀로 엔자임이 있었고 아포 엔자임과 그 다음에 코엔자임 부분이 있었고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뭐 카로티노이드, 클로로필, 플라보노이드 구조가 있었고요. 갈변에서는 효소적 갈변이냐 비효소적 갈변이냐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효소적 갈변의 대표적인 것이 티로시나제, 폴리페놀 옥시다제. 비효소적 갈변의 대표적인 것이 마이알 반응, 캐러멜 반응, 아스콜빅 액시드의 산화 이런 것이 있었고요. 맛, 향 나왔을 때 맛 같은 경우에도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그 다음에 떫은 맛, 아린 맛 뭐 이러한 맛 종류들이 있었고요. 향의 경우에도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향들, 뭐 구아야콜에 해당이 되는 향들, 여러 가지 향의 종류들, 그 다음에 정유류의 트럴펜, 정유류에 해당이 되는 향들, 아릴류, 유황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향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유독성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식물성독, 동물성독, 곰팡이독,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왔었던 니트로사민, 아크릴아마이드, 이러한 질소함유, 이러한 여러 가지 유독성분도 있었고요. 물성 여러분 뭐가 기억나시나요? 진용액, 교질용액, 견탁액 이란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점성, 탄성, 그 다음에 점탄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고 나서 한 장씩 놓고 나서 이 부분에서 내가 빈 종이를 갖다 놓고 나서 수분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쓸 수 있나, 탄수화물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디까지 쓸 수 있나, 이거를 쭉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갈변도 예를 들어서 효소적, 비효소적 나누시고 효소적 갈변에서 티로신, 그 다음에 폴리페놀 옥시다제, 여기에서 벤조키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파키논도 있었잖아요. 이게 뭔 말이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 장씩 쭉 놓고 나서 어디까지 내가 쓰나 본 다음에 이제 이론책을 놓고 나서 이거를 내가 빠뜨렸구나 라고 하면서 이론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뭐 말이 좀 길어지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 이론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문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이론 정리를 하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문제 풀어 오셨죠, 여러분들? 아직 안 푸셨던 분들은 스탑하시고 문제를 풀고서 1번 문제부터 따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1회 모의고사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1번에서 전분의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 탄수화물 부분에서 전분의 호화, 노화, 겔화, 당화, 호정화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워낙 중요하게 물어보는 부분이
전분 파트에서 탄수화물 부분이었어요.